여행 6번째 날 아침. 이제 낯선 여행지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현지 시간에 나의 생체 리듬이 맞춰지는 시기죠. 사진 정리 중에 그린델발트에 진입하면서 기차 밖 풍경을 찍은 동영상을 또 발견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순간부터 여행 중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의 의미가 마치 어젯밤 꿈처럼 희미해지는 걸 보면 저도 참 냉정한가 봅니다. 이날도 역시나 이른 아침을 시작하신 부모님을 따라 호텔 근처 산책을 나섰습니다. 여름이지만 일교차가 심하고 산 위는 추울 수가 있으니까 경량 패딩을 챙겨갔는데요. 덕분에 새벽 바람이 그렇게 차진 않았네요. 라우버홀은 호텔에는 따뜻한 차나 간식을 데워 먹을 수 있는 전기 주전자와 전기 레인지가 호텔 입구 사우나 옆에 비치돼 있어요. 덕분에 세계 최강 맛의 비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믹스커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산책과 한 잔의 믹스커피와 함께하는 담소. 아침 식전 활동으로는 더할 나위가 없었네요. 눈앞에 서 있는 아이거 빙벽을 보니 간밤에 본 금빛 일몰과 식당에서의 언짢은 식사가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저는 확실히 알프스 융프라우 한복판에 있었더라고요. 다행히 오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낮 기온 24도 정도인 최적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사람들이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기 전인 이른 아침. 한적하고 평화로운 동네 한 바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식당 옆 로비에 딸린 작은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 역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전망 좋은 창가에 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가벼운 운동 덕에 밥맛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구글 번역기를 그대로 믿고 출력했을 친절한 오류 덩어리 안내문은 좀 웃겼지만 도시락 판매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이 아주 훌륭했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희 가족이 향한 곳은 그린델발트 피르스트였어요. 걸어서도 갈 수 있지만 무적의 스위스 패스가 있으니 오후 스케줄도 고려해 사서 고생은 패스하는 게 맞겠죠? 이른 아침이지만 이미 많은 패러글라이드들이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수놓고 있었네요. 예전에 혼자 왔을 때 인터라켄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며 보았던 예쁜 풍경을 떠올려 봤습니다. 피르스트 입구 도로에는 작은 기념품 가게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어디나 이런 모습은 비슷한가 봅니다. 기념품들의 수준도 그랬고요. 고품질의 기념품을 구입하려면 인터라켄까지 나가야 하는 거였나 봐요. 아무튼 마을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비탈길을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피르스트반 케이블카 탑승장이 바로 보여요. 곤돌라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스위스 패스 소지자의 경우 50% 할인된 금액인 왕복 30프랑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VIP 패스 소지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발 2168m의 산 정상까지 발을 땅에 딛지 않고 25분 만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케이블카의 그 규모도 놀랍지만 높아질수록 선명해지는 아름다운 경관에 또 감탄을 하게 되네요. 사실 그린델발트 피르스트는 하이킹 트레일의 출발지라고 불릴 정도로 즐길 거리가 많아요. 아무래도 70대 부모님께는 무리였지만 피르스트 플라이어, 트로티 바이크, 마운틴 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펀 패키지나 바흐알프 호수, 슈니케 플라테 하이킹 같은 융프라우의 자연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기고 싶은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눈을 돌려도 보정 같은 건 하나도 필요 없는 비현실적인 자연의 색감이라니. 최고의 날씨에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샷 스팟으로 유명한 그린델발트 피르스트의 클리프 워크를 설계하고 만든 기업이 바로 세계적인 명품 시계 브랜드인 티솥이래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빠 엄마의 인생샷을 위한 기념 촬영이 시작됐어요. 날씨도 풍경도 기가 막히니까 쑥스러움이나 주저함을 모두 잊으시고 아주 적극적인 모델 모드가 되셨네요. 사실 어떻게 찍어도 색감이나 조도가 알아서 잘 맞춰지니까 모두들 인생샷 운운하나 봐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엄마도 여행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카톡 프로필 사진을 이걸로 바꿔달라고 하시더라니까요.
부모님과 달리 저는 바닥이 투명한 높은 곳에는 서 있는 것조차 무서워하는 터라서 촬영 자체를 망설였습니다만 눈 한번 질끈 감고 용기를 냈습니다. 부모님과의 단체샷은 셀카봉 말고 마침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한국 신혼부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세상에, 안 찍었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뻔했네요. 한라산보다 고도가 높은 곳이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 고산병 증세를 보이시는 경우도 있다길래 보조의자, 보온병, 간식, 비상약이랑 경량 패딩까지 모두 짊어지고 올라갔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이 절경을 앞에 두고 무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클리프워크 옆 피르스트 레스토랑에서 독일에서 못 마셔 한이 맺힌 맥주를 한 병 주문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나눠 드셨고요. 만년설과 초록나무와 뜨거운 햇살을 동시에 느끼는 건 아무래도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꿀마신 맥주라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음료나 음식의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앉아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에너지와 친절함이 넘치는 직원들의 서비스까지 그만한 가치가 충분했다고 봅니다. 맥주 덕에 기분도 좋아지고 풍경 덕에 눈의 피로가 가시고 심신이 정화되는 느낌을 가득 안은 채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어요. 마치 두 분의 리마인드 허니문에 눈치 없이 끼어든 여자 이서진이 된 듯한 소외감이 무척 강했지만 서로의 모습을 사진에 담느라 바쁘신 부모님을 보는 건 분명 큰 즐거움이었네요. 케이블카는 다시 25분을 달려 왔던 길을 내려갑니다. 가끔 먹먹해지는 귀와 점처럼 보이는 케이블카의 그림자를 보니 새삼 피르스트의 고도가 느껴지네요. 가까운 바흐알프 호수 하이킹을 할 수 없었지만 별 아쉬움은 없어요. 아빠와 엄마도 너무나 즐거워하셨고 저 역시 충분히 감동적이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바로 전날 루체른 호수와 리기산을 보면서 이 이상의 풍경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바로 그 답을 내려준 피르스트에서의 시간. 앞으로도 한참을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딸내미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엄마만 찍으시던 아빠의 모습이 고스란히 엄마의 선글라스에 담겨 있는 걸 보니 이번 여행의 의미가 새삼 상기되더군요. 하지만 현실의 여자 이서진은 이렇게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후에는 어딜 가는 게 나을지 아무래도 호텔 매니저에게 물어보는 게 빠르겠죠?